쑥스럽습니다. 스피스 광주 전남이 출범했다고 하니까 제 고향은 한반도이긴 하지만 제가 또 광주 전남 호남 전문가다 보니까 다들 너무 기대가 크더라고요. 광주 전남에서 본격적인 어떤 정치 토론, 시국 좀 토론. 그래서 호남의 정치도 발전시키고 쇄신시키고 또 민주 세력의 단결과 연대를 크게 증진시키고 고양시키는 방송이 될까 기대가 크더라고요. 스피스가 곧 이제 100만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지금 89만이니까. 예. 네. 호남 분들의 폭발적 관심으로 스피스가 100만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토요일 3시 원래 이제 매주 토요일 5시에 촛불행동 촛불 집회만 있었는데 네. 그게 최근에는 금요일 날 있는 송영길 석방 집회가 하나 있고 또 토요일 날 2시에는 이채 양명주 시민연대라고 해서 별도의 또 집회를 용산 관저 앞에서 했는데 그분들이 전부 다 3시에 모여든 겁니다. 네. 그리고 뭐 야당도 다 모여든 겁니다. 그럼 이게 2016년도에 박근혜 퇴진 비상국민행동이랑 비슷하게 가는 거죠. 그때도 처음 집회 때는 3만 명 정도만 모였습니다. 나중에 10만 명, 20만 명, 뭐 200만 명까지 늘어났는데요. 네. 이 거부권을 10번째 행사하고 민심을 전면적으로 짓밟고 있는 윤석열, 이제 탄핵이든 퇴진이든 하야든 뭐 여러 방법을 통한 임기 단축이든 뭐라도 해야 된다라는 민심이 오늘 응축됐고 굉장히 수없이 많은 인파들이 모여들었다. 기존에 이제 시민단체들은 거부권을 거부하는 공동행동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민변이나 참여연대 같은 큰 단체들이. 그 단체들도 대거결합하고 해병대 예비역연대, 정의자유해병대연대 등 해병단체들까지도 대거결합함으로써 이제 범국민적 항쟁이 시작되었다. 이제 저는 야당들이 단단히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건 한 번 하고 그치면 안 된다. 그럼요. 매주 하는 게 어렵다 하더라도 분명히 재의결을 앞두고 또 국회 앞에 다 모여들어야 되고요. 27, 28일. 그럼 재의결이 되면 된 대로 몰아내는 투쟁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재의결이 부결되면 부결되는 더 큰 분노로 2차 집회, 3차 집회를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집회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오늘 집회의 특징은 그동안 사실 소극적으로 눈치만 보던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많이 모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국회의원들도 우리 시민들만 내보내는 게 아니라 본인들도 직접 뛰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했는데요. 전 평론가님께서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앞으로 어떤 함의를 가지는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 국회의원 현역과 당선인 그리고 조국혁신당에 있는 이제 당선인까지 해서 170명 이상 모였다는 것은 이미 시민들과 함께 최당면 특검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과 이제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일전의 내용은 단순히 자극을 줘서 국정 운영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정권이 갖고 있는 행태를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해서 네. 법과 제도가 보장하는 범위 안에서 어떤 식으로든 정권을 끝낼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단단한 각오를 국회가 아닌 공간에서 이제 하는 걸로 봐서는 저는 이제 탄핵으로 가는 열차가 출발했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이제 저희들이 그 며칠 동안 그 토론을 통해서 이런저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뭐 KTX가 결국 탄핵 열차가 되었다. 그렇죠. 설국 열차처럼 탄핵 열차가 되었다. 이제 이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과 이제 범야권은 이제 전면전을 이제 반드시 치르고 어떤 식으로든 결과가 조만간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국회의원들은 사실 그래도 정치인이다 보니까 사실은 눈치를 조금 많이 봐요. 내가 이런 극단적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과연 나의 정치적 생명 연장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거 좀 눈치 보면서 사실 하는 게 맞고 국민들하고 또 다르게 순수하지 않은 면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에서 어쨌든 탄핵이라고 하는 거를 일부러 꺼내고 그리고 또 지도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나와서 국민들과 같이 이걸 외치고 이랬다는 거는 전면전을 펼치겠다. 우리 앞으로 이 방향으로 가겠다. 우리 같이 합시다. 이제 이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의미가 사실 있는 것 같단 말이죠. 예, 맞습니다. 이제 사실은 그동안 탄핵 이야기는 제대로 꺼낸 적이 없죠. 그러니까요. 소나무당과 사회민주당, 그러니까 소수 진보 정당들과 검찰 독재 타도를 목표로 한 당들은 네. 탄핵이나 즉각적 퇴진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가 촛불 집회를 해보면 소나무당 그리고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 진보당 이분들까지는 탄핵이나 퇴진을 외치고 나오는데 네, 맞아요. 사실 민주당은 개별 의원이 몇 분 나온 정도, 조국혁신당도 조국 대표가 상징적으로 몇 번 참여한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번 집회를 계기로 아니다 좀 더 행동이 강해져야 된다.
그리고 탄핵이나 퇴진이든 하야든 그전엔 또 애매하게 임기 단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그거는 또 모자란 거죠. 임기 단축 그래서 뭐 2년을 더 하고 좀 단축한다는 비겁한 말이에요. 임기 예. 단축은. 이게 3년은 너무 긴데 지금 국민 3년 너무 긴다는 구호로 퉁쳐 넘어갔는데 지금 국민들은 1년도 너무 길다. 네. 아니 6개월도 너무 길다. 아니 6일도 너무 길다. 이런 구호까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과감한 투쟁이 필요한 때 맞고요.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들도 굉장히 비겁하게 탄핵 여론에 대해서는 한 번도 물어보지 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혹시 검찰 압수수색당하나 구체적 세무서를 당할까 봐. 근데 여론조사 끝에서 그나마 조사를 해보니까 최상병 특검법까지 거부하면 탄핵해야 된다는 여론이 60% 가까이 나온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이제 범야권 진보 세력에게 좀 용기를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언론사들과 여론조사 기관들 필요하면 저희들도 할 수 있는데요. 국민들이 지금 탄핵을 원하는지 아닌지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걸 못 물어봅니까, 세상에? 당장 그 물어본다 해서 탄핵 되는 것도 아니고, 당장 탄핵 돌입하자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 여론이, 민심이 어느 정도인지 적극적 반대가 거의 60% 안팎에 부정 여론 70%까지 치솟아 있는데 그중에서 분명히 최소 추정컨대 50% 정도는 탄핵까지 동의할 것 같은데 여론조사가 하나도 안 하고 있다. 굉장히 비겁하다. 네. 네, 이렇게 지적하고 근데 싶습니다. 건대희 본부장님, 네. 사실 우리가 박근혜 탄핵을 경험해본 국민으로서 꼭 탄핵만이 능사인가?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 헌정사에 있어서 좀 슬픈 일이기도 하거든요. 대한민국이 무슨 뭐 어디 민주적으로 매우 정치적으로 여루한 나라도 아니고 얼마나 지도자가 못나고 정말 나쁘면은 국민이 나서가지고 주말마다 촛불 들면서 탄핵을 시켰겠나. 자괴감도 사실 들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정권을 들이고 5년 만에 이게 또 정권이 바뀌면서 또 그때보다 더 나쁜 상태로 돌아가는 이 모습을 보니까 야, 탄핵에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생각 솔직히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탄핵 얘기를 더 안 꺼내게 되는 것도 좀 있거든요. 탄핵에 어떤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해서 그 트라우마를 뭐 극복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거지 그걸 피해갈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우리가 지금 집중하는 그 사안이 바로 이채 양명주인데 당연히 수사해야 하는 의혹들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기대할 수 없는 지금 상황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검 얘기를 자꾸 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에서 지금 탄핵이라는 얘기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초선 의원들과 지금 이재명 당대표도 해병대 특검법 거부 규탄 통과 촉구 법문대회에 대해서 굉장히 참여해달라고 지금 촉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 지금 상황 속에서 민주당의 중진 의원들이 어떤 스탠스를 보일까 집중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자, 탄핵 얘기랑 이번에 있었던 그 서울역 집회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보고 혹시 뭐 더 얘기하고 싶으신 거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왔느냐 아니냐라는 뭐 질문 던질 수 있는데요. 국민들이 지금 뭐 무엇을 원하는지 저는 정치가 국민보다 앞서간다 그런 기대 좀 접은 지 오래됐고요. 지금 총선에서 어떤 국민들의 바람이 있었는지 더 이상 국회가 정치인이 민주당이 범야권이 무시하고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끌려가는 측면도 있는데 이런 흐름들은 훨씬 더 강화될 것이다. 그래서 기왕에 국민들이 떠밀어서 나왔으면 제대로 싸워서 국민들 원하는 목적까지 꼭 달성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들의 얘기가 사실은 우리 국민들,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그 감정하고 똑같을 것이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사실은 기대가 컸던 게 사실인데요. 저는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바뀔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이 바뀌기는커녕 바뀌는 신용만 좀 하려다가 그냥 도로 그전보다 더 당당하게 나오는 모습을 보고 와 이게 정말 일반적인 사람하고는 다르구나 이 생각 하나 했고요. 만약에 그분이 그렇다면 대통령실에 있는 다른 사람이라든가 참모라든가 이런 사람들이라도 또 내지는 여당이라도 저는 달라질 것이라고 봤는데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도 안 달라졌어요. 바뀐 게 아니라 더 심해졌죠. 그러니까요. 더 악화됐다는 평가 많습니다. 네. 그 어쩔 수 없이 기자회견 했는데 거짓말을 대놓고 하잖아요. 다 우리 국민들은 이종섭한테 전해서 왜 임성근을 수사하려고 해? 경로라고 빼! 그 사람 빼! 뭐 그런 일로 처벌하면 어떡해! 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기자가 물어보니까 10며칠 만에 이종섭한테 전화한 건 맞대. 전화했다는 자백은 이번에 들어왔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전화한 건 맞다. 아이고, 예. 다만 화는 냈는데
왜 그렇게 무리한 수색 작전을 했냐라고 화를 냈다는 건데 그게 사망사가 있은 지로 10일 후쯤입니다. 왜 그때서 전화를 해갖고 경로를 했다는 거짓말이거든요. 이것은 닉슨 게이트처럼 거짓말로 날아갈 사안 정도의 폭발력이 있다. 뭐 이런 거 거짓말만 봐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네. 수사팀 모두 김건희 여사 관련 모든 의혹의 1차장, 2차장, 4차장 다 날리고 오히려 이제 자기 신복들 중심으로 지금 심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딱 수사팀 학살하자마자 김건희 공개행보 더 당당하게 보란 듯이 뭐 그동안 뭐 아팠다 뭐 야유였다 뭐 이런 소문 돌았는데 거짓말했어. 더 당당히 더 탱탱해졌어요. 탱탱해져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뭐 외모 평가가 아니라 네. 전체 느낌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태도. 그랬죠. 그다음에 세상에 박근혜 정권을 망친 문고리 3명 정호성을 비서관 이건 정말 여러분 저는 진짜 질렸어요. 질렸어요. 저는 질렸어요. 윤석열 완전 자승 잡은 게요. 자기들이 박근혜 탄핵 세력이랑 한 몸이라는 국정농단 세력, 문고리 세력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꼴에 다름없어요. 네. 와, 이 정부가 윤석열 꼴 미쳤구나. 아예 막 나가는구나. 네. 그리고 정무기능이나 텐스맨 또는 뭐 레드팀이 아예 없구나. 그 사이에 정책 혼선도 여러 번 있었죠. 네. 직구 금지하려다가 얼마나 또 난리가 났습니까? 그래서 탄핵을 오히려 앞당기는 짓만 하고 있다. 근데 그 행태가 너무 가관이라는 거죠. 오히려 당당하고 고압적이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3년이 너무 긴 게 아니라요. 네. 6개월도 너무 길다. 올해 안에 정리해야 된다. 몰아내야 된다라는 아니. 여론도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